코시 수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앞서서 이제 영상 몇 개를 올린 것들 중에 이미 코시 수열을 언급하면서 거기서 정의를 얘기한 적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정의하고 이제 성질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자, 우선 코시 수열, 어떤 건지 우선 정의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정의를 보면, 사실 정의가 어렵지는 않아요. 이미 엡실론, 양수 엡실론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존재하는 n이 있어서 이것이 존재해서 이러한 n보다 크거나 같은 small n, large m 이것인, 여기서 참고로 등호 안 들어가도 돼요. 그냥 크다로 해도 돼요. 자, 이것인 모든 n, m에 대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좀 다른 색으로 쓸게요. 자, 이것에 대해 절대값 an-a m, 그러니까 어떤 라지 n을 넘어가면서부터 생기는 그러한 첨자들이죠. 그 첨자들은 an이란 수열이 있을 때 그것들의 차는 아무리 해도 엡실론보다 작아지면, 자, 이때 이러한 수열을 우리가 이제 코시 수열이라고 불러요. 이것이면 수열 an을 이것을 코시 수열이라고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요. 지금 얘기했듯이, 앞서서 얘기했듯이, 결국에는 이제, 어떤 n부터는 그 수열들 간의 값의 간격이 굉장히 작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로 한번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뭐 이거 인터넷 뒤지면은 보통 그래프로 이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수열을 만약에 여기 축이 있고요. x축이 있고, 어떤 수열의 값이 이렇게 뭐 점점점 커진다고 쳐봐요. x가 아니라 n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쓸게요. 자, 값이 이렇게 계속 변해요. 근데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점 수렴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일정한 범위, 라지 n을 벗어나면서부터 생긴 수열들의 그 값의 크기를 비교하면 얘네 간격은 어떻게 된다? 요거는 엡실론보다는 작아진다. 점점 이 간격이 폭이 좁아진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코시 수열이라고 한다. 자, 코시 수열을 왜 배우냐 하면, 왜 이게 유독 언급이 해석해서 많이 되냐면, 우리가 수열을 사실 어떤 수열이나 뭐 그런 것들의 수렴성을 얘기를 할 때 직접적으로 극한을 취해가지고 그 수렴값을 찾아낸다든지 그럴 수 있으면 정말로 좋아요. 근데 사실 이론적으로 어떤 극한을 언급을 하고 추상적인 수열이나 추상적인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극한을 얘기할 때는 그 값이 그냥 쉽게 나오진 않거든요. 자, 그런데 이 코시 수열의 특징이 뭐냐면, 실수 범위 내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뭐 반화 공간이라 또 따로 있을 거고, 나중에 제가 또 시간 되면 한번 다룰게요. 특정한 공간 내에서는 코시 수열은 항상 수렴해요. 그리고 반대로 수렴하는 수열은 반대로 또 코시 수열이에요. 즉 바꿔 얘기하면 코시 수열은 수렴하는 수열과 동치 관계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내용도 한번 증명을 해볼 거거든요. 자, 그 전에 우선 코시 수열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도대체 어떤 게 코시 수열이 될 수 있냐? 지금 언급한 것처럼 일단 뭐 수렴하는 수열 하나 잡으면 다 코시 수열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열 an을 2의 n제곱분의 1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2분의 1의 n제곱이요. 자, 그러면 정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맞는지 얘기를 해보면,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양수 엡실론에 대해, 그 다음 이제 뭐 n을 잡아주는데요. 사실 요 n을 잡을 때요. 일단 이건 제가 그냥 잡고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거 어떻게 해서 잡았어요 얘기하고 뭐 그런 건 제가 나중에 뭐 현실적인 문제를 좀 풀 때 언급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라지 n 넣었을 때 그게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하려면
이게 엡실론 분의 2. 요거보다 크게 잡으면 되거든요. 참고로 요런 거 잡는 거는 제가 이 영상 바로 앞에 이제 엡실론 델타 논법하고 엡실론 n 논법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거 언급할 때 요거 잡는 요령을 이렇게 조금 한번 같이 해봤거든요. 예, 그거를 조금 참고해주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것인 n에 대해 자, 스몰 n과 m이 이러한 라지 n보다 커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크거나 같아도 상관없고요. 커도 상관없어요. 제가 아까 어땠었죠? 같다 썼나요? 일단은 제가 통일시킬게요. 자, 이것인 모든 것인 nm에 대해 이거 당연히 자연수예요. 자연수 이것인 자연수.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an 이제 요거 잡으면 되죠. 마이너스 am은 우선 삼각부등식부터 쓸게요. 삼각부등식을 쓰면 an 플러스 절대값 am보다 작거나 같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이거는 다시 여기 정의한 걸로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2의 n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m제곱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게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건 지금 2의 거듭제곱에서 역수를 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값 자체는 어떻게 된다? 전부 다 라지 n으로 바꾼 것보다는 작거나 같을 것이다. 라지 n 1 플러스 2의 라지 n 제곱분의 1. 공간이 부족하네요. 자, 요 이유 풀이 제가 요쪽으로 좀 끌어다 쓸게요. 예.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사실 끝났어요. 왜? 자, 저거는 요거를 그대로 쓴다라고 하면 이거 지금 역수 취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보다 작냐면 2분의 엡실론 플러스 2분의 엡실론. 다시 얘기할게요. 2의 n제곱분의 1 자체가 2분의 엡실론보단 작아요. 왜? 여기서 잠깐 이거 다른 색으로 제가 써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이거를 사실 이걸 아예 염두에 놓고서 지금 이렇게 제가 설정을 한 거라서 그런데 이거 아이디어 잡으면 바로 여기서 잡는 거예요. 그냥 2분의 2의 n제곱분의 1이 2분의 엡실론보다 작다로 잡아야지 이걸 더했을 때 어떻게 된다? 엡실론으로 돼서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모양에 맞추기가 편해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러한 수열, 즉 2의 n제곱분의 1이라는 수열은 하나의 코시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앞서서 얘기한 정리를 한번 증명을 해볼 거예요. 제가 앞서서 얘기한 정리란 것은 지금 여기 적은 것처럼 수렴하는 어떤 AN이 있으면, 수렴하는 수열이 있으면 그것이 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은 코시 수열이라는 것. 자, 이거를 이제 보일 텐데요. 이거 증명하는 과정은 사실 크게 보면 충분 조건 증명하고 필요 조건 증명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충분 조건은 굉장히 간단하게 증명이 되거든요. 근데 필요 조건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살짝 조금 다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증명을 할 텐데 그 증명 과정이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단계를 3단계로 나눠서 증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3단계로 나누는데 크게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순서로 제가 증명을 할 거고요. 충분 조건은 그냥 바로 증명을 해도 되고 필요 조건은 약간의 부가적인 내용이 좀 필요해서 제가 그 첫 번째 단계에 충분 조건 증명하고 나서 잠깐 다른 걸 먼저 또 증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증명할 건 바로 충분 조건, 즉 왼쪽에서 오른쪽 수렴하면은 코시 수열이다. 자, 이거부터 한번 증명을 해 볼게요. 우선 AN이 수렴한다라고 하면 수열 AN이 것이 수렴하면 뭔가 극한값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알파라고 할게요. 이거로 수렴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아까 이제 앞서서 요거를 이제 코시 수열을 얘기했던 게 AN과 AM이 있어서 그것이 각각 서로 뺀 것이 엡실론보다 작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엡실론 n 정의에 의해서 한번 논법에 의해서 표현을 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자연수 라지 n이 존재해서 이것에 대해, 당연히 이거 자연수예요. 자연수 것에 대해 제가 디테일하게 쓰지는 않을게요. n하고 m, 라지 n보다 큰 이것에 이러한 스몰 n과 라지 m이 있어서 뭐가 성립될 거냐면 절대값의 an 마이너스, 원래 코시 수열은 이제 am이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알파고의 관계 먼저 규정을 지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a m 마이너스 알파, 이거 절대값이어야 돼요. a분의 엡실론. 자, 이렇게 쓸 것이다. 제가 이렇게 나눈 거 보면 이제 감이 올 거예요. 이런 거 상당히 자주 쓰죠. 해석학에서. 최종적으로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코시수열을 만들 거고요. 이것이 성립되니까 결국 이거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an과 마이너스 a m을 계산을 해보면 요 밑에 줄에다가 쓸까요? 요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an 마이너스 알파 모양 하나 잡아주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에 요 괄호 칠까요? am 마이너스 알파 절대값.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두 개를 더할 거예요. 더한다는 얘기는 그대로는 못 더하고 당연히 삼각부등식을 이용해서 절대값 am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am 마이너스 알파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라지 n을 설정을 했듯이 2분의 엡실론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2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요. 그럼 이제 결국 이거는 뭐다? 엡실론이 된다. 자, 그래서 이걸로 그냥 바로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엡실론보다 작다. 바로 코시수열이 된 거죠. 이거 심으로 an은 코시 수열이다. 자, 따라서 일단은 충분 조건 된 거예요. 이제 필요 조건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필요 조건 하기 전에 뭔가 하나가 필요하다고 했죠? 자, 그건 뭐냐면은 사실 코시 수열은 유계예요. 유계 수열, 유계이기 때문에 그 코시 수열이란 것의 유계성 먼저 증명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 조건을 증명을 할 거예요. 칠판 먼저 지우고 계속 진행을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단계 요 충분 조건에 대한 거는 증명이 끝났어요. 그쵸?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진행을 시킬 건데 두 번째 단계는 뭘 증명할 거냐면 앞서서 얘기했듯이 필요 조건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요. 코시 수열이 이제 유계라는 걸 먼저 보일게요. 이거 잠깐 메모를 할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코시 수열이 유계이다. 이것의 유계의 성질을 보일 거예요. 자, 증명하는 방법은 사실 뭐 책마다 다르고 뭐 교수님마다 조금 설명하시는 게 다르기는 한데 저는 증명 방법을 기류법을 이용을 할게요. 기류법, 즉 모순을 가정을 일단 저것이 틀렸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거기서부터 이제 모순을 이끌어내는 기류법을 이용해서 이제 증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선 코시 수열 an이 유계가 아니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코시 수열 an이 이것이 유계가 아니라고 자, 가정을 하고요. 코시 수열이 유계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값이 무한대로 뻗어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뭐 마이너스 무한대나 플러스 무한대로 이렇게 뻗어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 얘기는 즉슨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n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의 부분 수열도 결국엔 무한대로 발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이용을 할 텐데 대신 그냥 바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
부분 수열을 뽑아내서 거기서 그 부분 수열의 값의 크기가 조금 어느 정도 일정하게끔 잡게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적당한 어떤 상수를 하나 생각하고요. 적당한 어떤 존재하는 상수 p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p는 일단 1보다 큰 걸로 잡을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식으로 부분 수열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a n의 k 플러스 1이 이러한 p 곱하기 이거 스몰 p로 적으려고 그랬어요. 예, 제가 지금 쓰다 보니까 약간 대문자처럼 써졌는데 an k보다 커지는 이것인 부분 수열 an k를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참고로 이거 부분 수열도 교재나 아니면 뭐 수업하신 교수님들마다 또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서 조금 부가 설명을 하자면 이러한 an이란 수열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뽑아내는 거죠. 몇몇 개를 뽑아내서 이제는 첨자 인덱스가 k인 부분 수열로 잡아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를 쓸 때 n, k로 쓰는 이제 책이나 교재나 뭐 그런 것도 많죠. 그래서 이제 그 형태 저는 일단 이런 식으로 쓰겠다라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뭐 k가 무한대로 갈 때요. 당연히 절대값 an k가 무한대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유계가 아니라고 가정한 상태면 지금 이러한 상황이 발생돼요. 그럼 모수는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면 코시 수열이라는 것이 깨져야 돼요. 그럼 코시 수열이라는 걸 깨기 위해서 어떤 임의의 두 개를 한번 빼보는데 사실 이 k가 뭐 k1, k2 해갖고 두 개를 이렇게 임의로 뺀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상관없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논할 때 조금 살짝 과정이 조금 더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바로 연속하는 두 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즉, 이 두 개 그냥 뺀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an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의 k 절대값. 자, 그러면 일단 삼각부등식 이거 지금 발산한다는 거 우린 얘기하고 싶거든요. 삼각부등식을 먼저 이용을 해주면요. 이거는 크거나 같다. 각각의 절대값의 차를 뺀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저 장치를 해 놓은 거예요. P라는 거를 곱해서 저거보다는 크거나 같다를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자,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지금 요거 갖다 쓸 수 있죠. 그렇죠? 요걸 갖다 쓰면서 이렇게 바뀔 거예요. 얘가 P 절대값 요거하고 똑같아지죠. 그래서 그걸 묶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이죠?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냥 서술하듯이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바로 얘기할게요. K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 자체가 어떻게 돼요? P가 지금 1보다 큰 걸로 우리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요 값 자체는 무한대로 발산할 거예요. 그럼 이거는 모순이죠? 모순이다. 뭐에 대한 모순? 코시 수열에 대한 모순이다. 따라서 뭐 코시 수열은 유계가 아니라고 가정한 것에 대한 모순이기 때문에 코시 수열은 유계일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갈게요. 얘기했듯이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이 두 번째 단계를 이제 이용을 할 거고요. 바로 필요 조건을 한번 증명을 해 볼게요. 자, 즉 코시 수열이면 수렴한다. 자, 일단은 an이 코시 수열인 거고요. 이제는 이것이 코시 수열. 이게 사실 원래 제가 서술하듯이 이렇게 써버리면 굉장히 길어요. 말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요약해서 좀 쓸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열, 코시 수열은 바로 위에서 얘기했듯이 유계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유계하면 이제 실해석하기에서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 주요한 정리가 있죠. 바로 볼차노 바이어-슈트라스 정리를 조금 이용을 하려고 그래요. 자, 볼차노 바이어-슈트라스 정리가 뭐냐면 일단 잠깐 쓸까요? 볼차노
바이어 슈트라스 정리. 자, 이거라는 거는 유계인 어떤 수열이 있으면은 그것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가 바로 볼츠만 바이어 슈트라스 정리인데, 자, 그러면 이 코시 수열이 유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유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면 뭐가 존재해요?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하는 거죠. 부분 수열 ANK가 존재한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수렴을 하니까 수렴 값을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자, 요 밑에 쓰면 보일까요? 그냥 조 위에다 쓸게요. 그러면 여기서 ANK가 이러한 수열이 알파로 수렴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당연히 K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수렴값 알파가 바로 AN도 저 알파로 수렴한다는 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우선은 일단 이거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여기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지만 이 안에서도 단계를 살짝 나눠 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코시 수열이라는 걸 가정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어떤 라지 N1이 존재해서 라지 N1이 존재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미 N과 M이 이런 라지 N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때의 AN-AM은 이미 엡실론보다 작을 거예요. 그쵸? 뭐 이미 엡실론이라고 그냥 써도 사실 상관없는데요. 나중에 이제 풀 때 모양 조금 예쁘게 나오게 하려면 일단은 2분의 엡실론으로 갈게요. 2분의 엡실론.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충분 조건 증명할 때 했던 거와 비슷해요. 이렇게 절대값 두 개로 쪼갠 다음에 그거 각각 2분의 엡실론, 2분의 엡실론 합쳐서 엡실론으로 만들려고 제가 그래요. 자,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기에 있는 부분 수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에 의해서 또 어떤 자연수 N2가 존재할 거고요. N2가 존재할 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요 NK 있죠? NK가 요거보다 커지게 하는, 크거나 같아지는 그러한 K들 값 잡아낼 수 있겠죠. 부분 수열 이제 계속 가는 거니까. 자, 그것들을 잡아주면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다. A, N, 잠깐만, 여기 K라고 쓰니까 약간 조금 찝찝하긴 해요. 여기 계속 K를 써서. 잠깐만, 요거 제가 기호만 살짝, 예, K 말고 다른 걸로 좀 쓸게요. 지금 위에 있는 K하고 조금 여러분이 보면, 위에서 이거하고 이것도 연결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K가 아니라 L이라고 할게요. 예. 요 부분 수열 중에서 어떤 L번째 항부터는 그거보다 커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알파에서 2분의 엡실론보다 작은 값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이거 두 개를 합치는데, 제가 사실 이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책에서는 그냥 라지 N 뭐 그렇게 계속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냥 마치 같은 라지 N처럼 기호를 써버리는데, 원래는 이게 같은 것처럼 쓴다라고 해도 서로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구분시켜 주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서 라지 N1, 라지 N2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N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N을 이렇게 쓸게요. 요 두 개 중에 큰 거를 그냥 첨자 없는 라지 N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맥스 라지 N1, 라지 N2로 결정을 할게요. 이거 표현 방법은 사실 정말로 책마다 교수님마다 정말로 다양해요. 근데 일단 뭐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한번 시켜 보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 얘기한 대로 요거 이제 바로 합칠게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라지 N에 대해서 일단 여기를 조금 제가 지우고 진행을 시킬까요? 미안한데 여기 좀 지우고 마저 진행을 좀 시킬게요. 자, 이제 계속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러한 것과 이런 걸 만족시키는 그러한 라지 N 중에서 큰 걸 잡았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상황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러한 라지 N보다 큰
이런 라지 n보다 크거나, 일단 뭐 같은도 넣을게요.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는데, 자, 이러한 모든 n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는 an 하고 어떤 고정된 마이너스 an, 이 부분 수열 값들 중에 하나인 뭐 라지 L이라고 쓸까요? 예, 라지 L. 자, 이것이 2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면서 동시에 an 라지 L이 알파가 이게 2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자, 이러한 an 라지 L,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겠죠?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럼 그 항을 일단 얘를 고정시킬 거예요. 얘 지금 고정된 거예요. 픽스를 시켜놓고 고정을 시켜놓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합칠게요. 그럼 이제 다 끝났죠? 요 마지막 식이 길어서 제가 여기 칠판을 그냥 다시 한번 지웠어요. 사실 말로만 할 거면 여기 살짝 끄적여도 되는데 요건 조금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러한 n에 대해서 이거 마이너스 알파는 삼각부등식도 쓰면 되겠죠? 삼각부등식 써주고요. 플러스 anl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이 값은 어떻게 된다? 2분의 엡실론, 2분의 엡실론. 그래서 엡실론 따라서 뭐 증명이 끝났죠. 이걸로써 an은 알파로 수렴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수열 an이 수렴한다라는 필요 충분 조건은 코시 수열로서 앞으로는 우리가 수렴성을 얘기를 할 때요, 그 자체의 수렴성을 증명할 수도 있지만 대신 코시 수열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